안녕하세요. 예, 위즈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역삼각형, 삼각형, 구구단 프로그래밍 저희가 한번 같이 소통해봤잖아요. 그 다음 회차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널에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주제는 위치법사 저와 그리고 코린이가 만들어가는 채널. 그래서 코린이가 이제 청소년이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 코르니가 돼서 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라는 말은 개발자 조직이나 뭐 어떤 개발 그걸 통칭하거든요. 좀 재밌게 해석해서 코대부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이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에요. 꽤 장기간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희 회사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갈 테니까, 좋아요, 구독, 뭐 알림 버튼 이런 거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힘을 내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코딩이 코딩 며칠 차? 벌써 3일 차. 근데 횟수로는 지금 벌써 5회더라고요, 5회. 제가 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왜냐, 이걸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럼 저는 그 분을 위해서 빨리 업데이트를 쳐드려야지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성장하실 거잖아요. 맞죠? 예,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를 좀 시켰어요. 음량이 좀 많이 작고, 이 마스크 때문에 소리 전달력이 좀 안 좋다고 판단해서 마이크를 G마켓에 시켰거든요. 오늘 옵니다. 싼 거.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제가 주변에 이제 자바 2, 3개월 기초과정 배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2, 3일, 뭐 1주, 2주 배우다가 갑자기 클래스를 배운대요. 자바의 클래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클래스가 뭔지 아냐? 그냥 배운대요. 알려주니까. 그래서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한테도. 근데 구두로 저도 이제 그때 점심시간 맞나? 그 후에 짬내서 한 거라서 10분 정도 그분도 이해가 안 가고 저도 그분을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도대체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고 또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객체 지향 전에는 절차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류였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그게 어떤 거냐? 일단 하나씩 볼까요? 역시나 저희 동반자인 그림판을 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판의 이 마법 같은 기능. 자, 하나 그리고 오늘은 주황색을 써볼까요? 자, 또 하나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다? 절차적이다. 맞죠? 여기는요. 뭘까요? 객체지향적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책을 정말 자세히 보지 않고, 그리고 학원을 다닌다면 요즘엔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쓰지 않는다고 산업계에선 판단해서, 특히 학원계에선 판단해서 그냥 객체지향적은 당연한 거니까 배워라. 틀린 건 아닌데 배우는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죠.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가 태어났고 뭐가 좋고 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친해지겠죠? 맞죠? 일단 절차적이라는 언어는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하고 함수 있죠? 함수 기능하고 따로 국밥이다. 따로 국밥. 따로 논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데이터와 함수가 따로 관리된다고, 일단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뭐 여타 뭐 절차 지향을 사용하시는 프로그래머 분들은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코리인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다운시켜서 관례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절차적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라고는 생각해요, 저도. 현업에 맞는 걸 쓰면 제일 좋은 거니까, 맞죠? 그럼 절차적은 데이터와 함수가 따로 관리된다. 맞죠? 그리고 얘는 함수 위주로 유지 보수가 진행된다. 진행된다기보다 유지 보수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이즈가 엔터프라이즈급. 이거 뭐냐면 굉장히 커지면 유지 관리가 조금은 힘들어진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엔터까지는 안 해봤지만 뭐 C++ 시작하기 전에 저도 취업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봤고, 뭐 500만 건 정렬하는 거 C 언어로도 해서, 뭐 노트북으로 그때 셀러론 800MHz 기준으로 했는데 3일 걸리더라고요. 튜닝을 안 하니까. 근데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를 리서치하고 공부해서 이제 C 언어로 이제 쉘 정렬이다, 외부 정렬이다, 뭐 분할 정렬이다 다 써가지고 하니까 한 1분 30초 만에 500만 건을 다 정렬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시연으로 좀 많이 썼고, 현업에서도 몇 번 썼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느낀 거,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C 언어에 대해서 이 느낌을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느낀 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한, 한 4, 50%, 60% 정도의 프로그래머 분들도 이 중에 몇 개는 공감하지 않을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적으로 가볼까요? 데이터와 함수가 결합되어 관리된다. 음,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 위주로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진행되죠.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진행되죠. 얘는 되고, 프로그램 사이즈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가도 그래도 절차적 프로그래밍보단 덜 힘들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객, 객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다. AK는 AK 뭐지? 근데 우리가 모르게. 자, 맨 끝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책 중에 여기 있나? 아, 여기는 없네요. 집에 있나 보다. UML을 활용한 객체 지향 분석 설계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 책이 있는데 명석이긴 해요. 저도 많이 봤고.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기 1살, 2살이 지나면 그때부터 객체를 인지한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나마 좀 더 낫다. 왜냐?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근데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됐던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이 됐던 현실과 이론 그리고 응용 쪽은 다 틀려요.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둘 다 잘하기 하려면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머,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머 두 분 다 굉장히 좀 칭찬을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죠? 산업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다뭐 프로그래머가 됐던 배달을 하시든 미용사가 됐든 장사를 하시든 다 대단한 분들이죠.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남의 돈 먹기가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은 데이터와 함수가 따로 관리된다. 그리고 함수 위주로 좀 개발하고 유지 보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사이즈가 엔터프라이즈급 굉장히 커지면 관리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객체 지향은 데이터와 함수가 클래스를 기준으로 결합돼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위주로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져도 절차적 프로그래밍보단 유지 보수 면이나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소스, 레거시 소스를 파악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인간의 뇌, 여기 이 뇌는 객체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1살, 2살, 3살 때부터 계속 평생. 그래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 방법론 등이 나와서 지금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패러다임은. 그래서 학원도 취업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절차적을 알려드리면 좀 남들보다는 희소성이 강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시 언어가 그리고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취업할 곳이 솔직히 말하면 객체 지향 쪽보단 적죠. 그러면 학원 강사를 욕할 거잖아요. 어이, 이놈 새끼, 어? 쓰지도 않는 거 가르쳐주고, 씨, 잘한 척만 하고, 겨우 배웠더니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C 언어 좀 알려주다가 자바 알려주고 바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학원이. 학원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은 한정돼 있지, 알려줄 건 많지, 맞죠? 그래서 클래스 얘기 나오고, 객체 나오고, 뭐 생성자 하면 이거 생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컷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절차적에서 객체 지향적으로 넘어간다. 패러다임이 좀 넘어왔다. 이 넘어온 이유가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한마디로 객체 클래스 위주로 개발 유지 보수를 하면 절차적보다는 프로그램이 커졌을 때 편해. 프로그램을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도 편해. 편할 거야. 그리고 해보니까 정말 편하더라. 조금 많이 편해졌더라. 그래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제가 짜는 거, 절차적 언어로 짜는 거랑 그리고 그 같은 주제를 갖고 객체 지향적 방법을 사용해서 짠 거랑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절차적을 볼게요. 절차적 프로그램. 자, 프로시저 프로그램. 자, 일단 좀 확대를 할게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하는 행위는 학생과 학생의 과목 정보를 생성하고 프린트 해주는, 그러니까 콘솔 화면에 찍어주는 걸 짜봤어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값을 세팅을 하고 그 값을 얻어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근데 하나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썼고 하나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을 썼고요. 그 두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이 왜 좀 수월한지,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왜 수월한지, 아까 그 그림판에서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절차적입니다. 절차적은 데이터를 관리할 때 클래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애들은 클래스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절차적 프로그래밍 메솔로지, 방법론에는 클래스가 필요가 없거든요. 기능 위주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클래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묶어주는 애는 유니온이나 구조체. 근데 여기서는 구조체만 볼게요. 구조체. 보시면 스튜던트, 학생, 그리고 아이디, 이름, 이거 뭐죠? 학년, 나이. 학생이라는 구조체의 항목이 아이디, 10개월자죠.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리고 이름, 학년, 그리고 나이를 선언을 한 거죠. 쓰려고. 그리고 이건 스튜던트 클래스는 학생의 과목, 구조체. 그래서 학생의 아이디, 학번이죠, 학번. 그리고 과목의 명, 그리고 점수. 이렇게 구조체가 두 개 잡았고요. 그리고 함수를 볼게요, 함수. 함수는 get student, 뭐예요? 학생 하나 줘, 나한테. get 할 거야. 가져올 거야. 네, 뭐 어떤 학생을 자 보세요. 스튜던트 구조체에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값을 일단 넣어줘요. 그래서 name에는 홍길동이라는 값을 넣고요. 데이터를 넣고 스튜던트의 age에는 22살, 학년에는 2학년, 학번에는 20, 03, 11,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학번이. 그래서 스튜던트를 이 함수를 불러올 때 반환을 해준다. 이 값을 채워서 이 의미고요. 그리고 get student class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변수를 그리고 얘도 name은 컴퓨터 공학과 공학 C언어 강좌 맞죠? 이거는 과목이니까 과목 그리고 너의 점수는 91점 공부를 좀 했네 맞죠? 그러면 이거 A 나오겠다 A 아닌가? A 마이너는 아니잖아요 A 마이너인가? 아무튼 까먹었다 예. 그리고 스튜던트 아이디는 이거고 그래서 다시 반환을 해주는 함수죠? 함수 뒤에 여기 붙잖아요. 함수 맞죠? 파라미터 그러니까 전달하는 매개 변수가 받는 매개 변수가 없는 파라미터가 없는 아규먼트 파라미터 뭐 함수 인자값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가 받는 재료를 받는 거 그걸 파라미터 아니면 인자값 함수 파라미터 인자값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내지는 아규먼트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파라미터, 인자값, 뭐 아규먼트 이거 다 그냥
함수 부를 때 그 함수가 어떤 밑에 걸 실행하기 위해서 받는 값이라고 보면 돼. 외부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주는 값. 근데 얘는 없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만약에 여기서 받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int 뭐를? age를. 이게 파라미터예요. 이게 파라미터. 인자. 함수 인자값, 함수 파라미터. 그리고 함수 인자값 파라미터는 계속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안에서 이 변수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일단 필요 없어서 이 예제에는. 자, 그리고 get student 클래스도 이렇게 만들어 줬죠. 맞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짚어드릴게요. 메인으로 와서 찍는 걸 보죠. 찍는 거. 맞죠? 프린트는 뭐라 그랬죠? 저번에 cmd 창 열고 이 콘솔 창이라고 하잖아요. 콘솔. 도스 명령 창. 여기다 결과값을 찍어준다는 명령이라고 했죠. 프린트는. 프린트 출력하다. 뭘? 일단 이 타이틀을 거는 거죠.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다. 그리고 스튜던트 구조체를 생성해주고 스튜던트 클래스 구조체도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아까 get 스튜던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 홍길동 22살 2학년 2020-0311 이 데이터를 가진 스튜던트 구조체를 이 변수에 넣어준다. 얘는 get student 클래스 함수로 호출했죠? 함수 호출 부분이죠? 가로 있는 거 보니까 파라미터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게 호출돼서 여기 안을 타겠죠? 그러면 구조체 하나 만들고 값을 채워서 리턴 한다. 반환하면 이 변수에 그 반환값을 넣어줘. 왜? 나는 이걸 찍어야 되니까. 밑에 보시면 스튜던트 있죠? 그 스튜던트 아이디 접근하고 네임 접근하고 학년 접근하고 나이 접근해서 프린트 프로 찍죠. 이거 행 바꿔가면서 이렇게 행 바꾼다고 했죠? 이거 행 바꿔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 과목 점수 정보도 타이틀 하나 봐가지고 학번 스튜던트 클래스 1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클래스 1 네임 그리고 스코어 그래서 찍는 거죠. 화면에 한번 볼까요? 됐네. 절차적 프로그래밍 학생 정보 2020-0311 홍길동 학년 2학년 나이 22살 학생 과목 점수 정보 학번 나오고요. 컴퓨터 공학 C언어 강좌 점수 91점 우리의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으로 제가 잘 짰는지 그 개념을 갖고 자 이 녀석이고 지금 이거죠? 이렇게는 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와 함수가 따로 관리된다. 따로 논다 이거죠. 데이터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체.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형식. 그럼 함수는 여기 있네. 여기 있고. 맞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얘를 관리하는 구조체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 학생이 한 명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구조체도 있을 거고 배열 설명했죠. 배열. 리스트가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속해서 똑같은 정보가 있는 거. 뭐 홍길동 있고 이순신 있고 강감찬 있고 유관순 열사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있고 이렇게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구조체도 있을 것이고 그 학생에 대한 과목, 학생별 과목을 갖고 있는 리스트 배열이 있는 구조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뭐 20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한 20, 30개가 쭉 맞죠? 그리고 이 함수 메소드를 보죠. 얘도 이제 우리가 뭐 메소드는 게스트전트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학생을 학번으로 찾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번이 2020-0315가 안중근 의사라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그 리스트 아까 배열에서 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포문을 돌겠죠. 맞죠? 이 아이디어가 맞아? 우리 이풍 배웠잖아요. 맞죠? 맞으면 리턴해줘. 뭐 이런 거. 그럼 여기 보면은 get find student by student ID. student ID로서를 사용해서 학생을 찾아줘. 반환값이 스튜던트 주잖아요. 그래서 이 투두라는 건 이제 코드를 길게 짤 시간이 없고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실제 업무상에서는 윗분들이 이런 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딱 위에 함수명하고 파라미터만 그리고 투두를 걸어요. 밑에한테 시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짜. 투두 해야 할 거, 해야 할 일. 예. 저는 설명을 단 거죠. 학번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함수 인자입니다. 파라미터. 얘를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 얘한테 전달해 주는 값. 그건 내부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얘의 관점은 외부에서 받아서 쓰는 값. 이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값, 데이터. 그게 함수 인자값, 혹은 함수 파라미터, 혹은 함수 아규먼트. 아규먼트는 약간 좀 의미적으로 동떨어지는데 대부분은 파라미터라고 하고 아니면 인자값이라고 많이 해요. 아셨죠? 이거는 다소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함수는 student ID, 학번으로만 학생을 찾는 함수이기 때문에 인자값이 student ID다. 당연히 학번을 받아야 뭘 찾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얘가 뭘 찾는지 어떻게 알아요, 함수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인자값이에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줘봐. 내가 찾아줄게. 오케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시면, delete student by student ID. 학생이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거나 아예 그냥 떠나버렸어. 퇴학을 했어. 아니면 뭐 졸업한 지 100년이 지났어요. 데이터가 쌓이면 큰일 나잖아. 너무 커지면. 그래서 지우는 거야, 그냥. 지워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맞죠? 그리고 똑같이 이거는 과목에 대해서 찾아줘. 그리고 과목도 뭐 과목 정보로 지워줘. 이런 게 이제 수없이 많을 거잖아요. 맞죠? 여기 보시면 투도 해놨네. 학생 정보 수정 함수, 수정. 학생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죠. 이름을 개명했어. 아니면 나이가 올라갔네? 학년이 올라갔네? 이럴 수 있고. 그리고 학생 과목 수정 함수. 이거는 점수가 잘못 나온 거예요. 점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과목명을 바꿀 수도 있고, 맞죠? 삭제할 수 있고, 이런 함수가 30개가 더 있어.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학생과 과목을 관리하는 그 함수가 30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맞죠?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하나의 구심점은 없어요. 지금 데이터와 함수가 따로 관리된다. 따로 논다. 따로 놀죠? 얘 따로 정해져 있고, 얘 함수 쭉 정의돼 있고. 갖다 쓸 때는 우리가 알고 갖다 쓰는 거죠. 어? 잠깐만. 저기 학생을 찾으려면 뭐였더라? get find였지. 뭘 해줘야 되나? student를 쓰지. 클래스네. 클래스 쓰지. 근데 이런 데이터하고 함수가 지금처럼 2개 정도 되면 인간의 뇌로 극복이 가능하죠. 근데 현업에서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만약에 학과 관리 시스템이다 하면 뭐가 더 있을까요? 수업, 과목, 학생, 교수, 또 뭐 있죠? 일자, 수강 신청, 어? 아무튼 뭐 통계, 출력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10개 정도 있다고 봐요. 이런 관련된 애들이. 곱하기 20만 때려도 200개의 구조체의 함수가 섞이면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200개. 말이 200개지. 힘들 거예요. 근데 전차적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붓진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놓진 않죠. 파일이 여러 개 들 수 씌워놔도 그 파일이 여러 개 분할할 수 있는데 그래도 따로 놀긴 해요. 데이터하고 함수가. 왜냐? 얘는 그게 없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클래스, 객체. 그 개념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니까.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은 클래스하고 객체 개념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썼고 지금도 C 언어는 정말 중요한 산업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성능을 요하거나 좀 수치 계산이나 좀 이런 밑에 단, 네, 이게 시스템 단에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C 언어를 대체할, 성능을 대체할 언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셈블리 기계어 빼고, 네, 엄청 빠르고 정확하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빠르게 변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쇼핑몰,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잖아요. 막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쓰는 윗단을 만들기에는 C 언어의 그 개발 속도감은 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게, 좀 쉽게, 오래 갈 수 있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지금 설명할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얘를 똑같은 걸 볼게요. 짜놨거든요. 어디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다 짭니다. 자, 200을 하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게 또 나오네. 맞죠? 이거 뭐지? 아까 건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죠. 이제 객체 지향. 짠짠짠. 객체 지향. 자, 아까는 제가 언어를 C를 썼고요. 정확하게 C++인데 C++은 C 언어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어서 C 언어 부분만 채택해서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언어는 C샵을 썼습니다. C샵. C샵은 C++처럼 절차적인 거랑 짬뽕은 안 되고요. 얘는 태생 자체가 객체 지향을 위해서 나온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 OOPL. 유식한 말로 OOPL. 멋져 보이죠? 자, OOPL. 이게 뭐지? OOPL.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맞나 스펠링? 네, 맞을 거예요. 틀리면은 알아서 찾아서 해주세요. 맞을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OOPL. 여기엔 뭐가 있죠? 여기에 종류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자바, C샵, VB.NET, 델파이? 델파이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나? 이거 한글로 쓸게요. 델파이 .NET인가? 이렇게 있고 등등 많죠? 이게 다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언어들이에요. 요게 자바 이게 빼먹을 뻔했네. C샵, C++. 얘도 중요한 앤데 얘도 많이 쓰죠 현업에서. 또 C++ 하시는 개발자들 또 서운해할 뻔했네. 저도 C++ 해봤거든요. 그 약간 좀 자바 C샵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얘도 성능도 좋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나 객체 지향도 커버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다? 저는 얘를 좋아해요. 뭐? C샵을. C샵을 좋아해요. 그빌 게이츠 아저씨가 회사가 만들어준 언어죠.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죠? 어디긴 어디야. 지금 우리 윈도우 쓰잖아요. 윈도우 만드는 회사예요. 윈도우즈. 이름도 잘 줘. 이게 윈도우가 다 창이잖아. 이런 게 창. 창들이래, 창들. 윈도우즈.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센스를, 맞죠?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 잘해. 근데, 주눅 들지 마세요. 미국이 최고잖아요. 컴퓨터 쪽은. 그게 최고 중에, 최고들은 다 거의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하면, 가가지고 20억, 30억 연봉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구글 면접은 10차까지 있대, 10차. 제가 그냥 얼핏 알기로 어떤 사람 들었어요. 구글 면접을 본 사람한테. 예. 고문이지, 고문. 그걸 왜 봅니까? 저는 10억을 준다고 해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영어도 못하고. 예. 아무튼, 한국 사람들, 한국 분들 똘똘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전이야.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쫄지 맙시다, 우리. 저도 하는데. 보시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객체 지향점 한번 볼까요? 데이터와 함수가 결합되어 관리된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결합시키죠?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클래스가 우리가 클래스를 묶은다. 그러면 어떻게 묶을까요? 학생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의 과목이 하나 있을 테고, 맞죠? 두 개가 딱 생각해도 얼추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드디어 나옵니다. 클래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러서 뭐가 실행이 됐는데, 잠시만요. 얘는 자바가 실행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클래스. 뭐죠? C, 스튜던트. 학생 클래스를 학생. 학생 클래스에는 뭐가 있다? 데이터가 학번, 이름, 학년, 나이. 이거 어디서 봤잖아요. 아까 C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뭐야? 이거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네, 이거. 맞죠?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 데이터가. 밑에 볼까요? 퍼블릭 키 스튜던트하고 이거 괄호 두 개는 뭐죠? 함수죠? 메소드라고 하죠. 근데 같은 게 또 있어. 근데 얘는 뭐가 있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함수 인자값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요. 맞죠? 네 개. 네 개. 근데 지금 함수명을 보면 클래스 명이랑 똑같죠? 그리고 원래 함수가 이런 반환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반환값도 없고 바로 함수명이 나와버려요. 좀 특이하죠? 이게 뭐냐? 세 번째, 생성자예요, 생성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성자 함수죠. 또는 메소드라고 하죠. 생성자 메소드 맞죠? 얘도 생성자 함수고 생성자 메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가 뭐죠? 조회도 가능하고 값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메소드들이 여기 있죠. 함수. 이건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안에 있는 아이디에 넣어주는 거. 맞죠? this는 이 안쪽에 있는 변수를 밝히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아이디를 안쪽의 아이디로 넣어준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건 뭐냐면 이렇게도 똑같아요. this 이건 이 메소드는 뭐냐면 get id잖아요. 아까 그 아이디를 학생의 아이디를 리턴해서 쓰게끔 해준다. 이거는 name, 이건 get name 맞죠? 짝으로 있겠죠, 맞죠? 늑 쓰고 설정해주고 조회 가능하고 쓰고 설정해주고 조회 가능하고 이런 패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데이터마다 맞죠? 이렇게도 디스를 넣어줄게요. 안 헷갈리게. 자, 그럼 나이 설정하고 파라미터 받아서 설정해주고 외부에서 줘서 설정해주고 얘는 내부에 있는 값 다시 쓸 수 있게 주고 리턴해주고 이런 패턴이죠. 자, 데이터와 함수가 결합되어 관리된다. 클래스로서. 자, 클래스 안에 데이터 있죠. 그리고 함수 있죠. 함수. 데이터를 접근하고
설정할 수 있는 함수가 있죠. 어떻게? 클래스 안에. 이건 아까 C 언어하고는 틀려요. C 언어는 구조체가 이렇게 쫙 있고 어떤 묶어지는 요소가 없었잖아요. 구조체는 구조체, 함수는 함수. 근데 얘는 C 스튜던트 클래스로 묶었죠? 이거 묶은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볼까요? 어. 맞아. 들어온 거 이거.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이에요. 클래스를 써서 데이터하고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하죠. AKA 함수, 메소드를 하나의 개념이 뭐야? 학생이라는 개념 클래스가 무슨 부류 형식이잖아요. 형식에 넣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거야. 이게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언어가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C샵, C++, VB.NET, 델파이.NET 등등등. 맞죠? 음. 이 개념만 잡고 가시면은 그렇게 막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쓰는 곳을 봐야 알잖아요. 이제. 보죠. 자, 보세요. 아까 똑같죠? 이거는 C샵하고 C++은 그 화면에 찍어주는 기능은 똑같은데 쓰는 함수는 다 틀려요. 언어마다. 그렇죠? 얘는 시스템 가서 콘솔에 write line이라는 함수를 써서 콘솔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write도 있고 write line도 있는데 write는 줄바꿈이 자동으로 안 되는데 write line은 요거 딱 찍어주고 그 역슬래시 n 있죠? C 언어로 했던 그걸 자동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편하죠? write line은. write도 있어요. write는 안 내려가고 쭉 찍어주고. 자, 이제 다음 보죠. C 스튜던트 여기 있네. 그리고 변수 잡아주고. new는 그때 우리 변수를 하면 메모리에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올라간다? C 스튜던트라는 그 네 가지 변수를 메모리에 올려줘. 근데 걔는 C 스튜던트라는 변수 형식으로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성자 중에 id, name, grade, age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가 있었죠. 생성자 함수. 이걸 new 할 때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값을 넣어서. 그러면 생성자가 두 개 있었는데 얘는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얘는 있고. 그럼 제가 뭘 부른 거예요? 밑에 걸 부른 거죠. 당연히. 골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메모리에 있는 얘를 이 변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를 new를 한다. 근데 스튜던트 클래스도 보면, 자, 클래스를 아까 안 봤는데, 얘도, 자, 얘는 id, 그리고 과목명, 점수.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얘도 데이터가 C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죠? 맞나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생성자 두 개 있고, 얘는 파라미터, 인자값이 없는 거, 얘는 있는 거, 그리고 set, get 다 있고요. 맞죠? 보시면 얘도 new에서 학번으로 맞춰주고 컴퓨터 공학 C 언어 강좌를 C 언어 강좌. 그리고 91점.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C 언어 교차죠? new 했어요 얘도. 그래서 변수로 스튜던트 클래스를 통해서 나는 이 데이터에 접근할 거야. 보죠. 스튜던트 학생 정보를 찍죠. 근데 스튜던트 점 get id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get id get 이거 호출하죠? 그러면 id 리턴해 주죠. 리턴 name 리턴해 줄 거고 get grade 학년 리턴해 줄 거고 나이 리턴해 줄 거고 찍죠? 쭉쭉쭉 클래스도 id 과목명 점수 리턴해 주죠. 볼까요? 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학생 정보 학생 과목 점수 정보 나오죠? 아까 C++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왜 객체 지향이에요? 클래스 하나 써놓고
보세요.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있고, 있고요. 자, 여기 얼핏 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점도 있고 여기도 점도 있고 똑같아 보이죠, 맞죠?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음. 근데 일단은 얘는 구조체의 변수를 그냥 직접 가져다 쓴 거잖아요, 맞죠? 여전히 기능은 따로 있고요, 맞죠? 기능은 따로 있고. 어. 근데 만약에 이 스튜던트 아이디를 하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 get id라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자, 좀 강제로 만들긴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음, get student, get id라고 할까요? 제가 똑같이 id. 음, 그리고 int죠. int. 아, 두 가지 언어를 하니까 헷갈리네요. 근데 얘는 스트럭처를 받아야 되나? 들어가면서 student 점 스트럭처 점 스튜던트 아이디를 리턴해 준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 쓸 수 있겠죠? 이거 대신해서 요거 구조체 직접 관한 대신해서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get id는 student 1을 받고 int student id를 받아서 여기다 대신 넣겠죠. 될까요? 되죠? 똑같이 출력하는 거니까. 자, 그럼 비슷하게 맞춰졌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넣을게요. 한번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아이디를 변수 안 넣고 바로 출력을 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명확해지네. 얘는 스튜던트는 클래스 안에 데이터도 있고 함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함수를 부른 거죠. 얘는요.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데이터 따로, 함수 따로. 맞죠? get id를 저기 가서 봐야만 get id가 어딨었죠? get id를 가져봐야만 아 얘가 스튜던트에서 스튜던트 아이디를 주는구나. 왜냐면 구조체하고 함수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스튜던트 넣어줘야 된다고 맞죠? 근데 get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get 아이디라고 해서 스튜던트 아이디를 가져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뭐 함수 명을 잘 만들면 뭐 헷갈리진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연관관계가 너무 적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자 클래스를 선언해서 클래스를 쓴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클래스는 뭐냐? 데이터하고 함수하고 어떤 연관된 그 개념을 갖고 묶어준 거죠. 스튜던트로 묶어줬는데 그 안에는 id, name, grade, age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get 함수가 있어. 묶어줘 버린 거죠. 맞죠? 데이터하고 메소드를. 음.
보세요. 여기서 그럼 이거 해볼까요? 갭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modify name을 해볼까? modify name. 여기다 토글의 BOD modify 수정하다 뭐를 name을 그러면은 수정할 name을 받죠. 그죠? 그러면은 this.getName this.name 있죠? name을 외부 파라미터 name을 가지고 인자를 가지고 내부에 있는 학생 이름을 변경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맞죠?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void modify 자, char name 맞죠? p 뭔가 그리고 얘는 자 스튜던트를 넣어주고 맞죠? 스튜던트 점 네임에 에다가 잠깐만요. 그래서 p name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는 아직도 클래스에 있죠? 볼까요? 됐어요. 여기서 name인데 개명된 성명 자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 가요. 스튜던트 점 modify name 맞죠? 뭐로 할까요? 강감찬 이순신 장군님 그리고 씹어볼까요? 스튜던트 get name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되게. 홍길동 개명된 성명 이순신 맞죠? 나오죠? 나오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스튜던트에서 계속 놀죠. 스튜던트 클래스 이것 때문에 엄밀히 하면 객체인데 객체를 통해서 계속 함수를 호출하고 맞죠? 함수 안을 보면 데이터 그러니까 외부 변수라고 하죠. 변수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조작해 주잖아요. 그럼 90.5예요.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클래스만 알면 뭐다? 나중에 시스템이 커져도 이 클래스만 정확히 알면 프로그램하는 건 쉽죠. 왜냐하면 학생 클래스야. 그럼 뭐 있겠어요? 학생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애구나. 그게 객체 지향적인 접근법이거든요. 객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객체의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관리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한다. 내 시발점은 객체, 클래스다. 그럼 학생만 알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객체를 알면 맞죠? 근데 객체 지향적으로 객체 기준으로 돌아간다. 네. 근데 절차적은 뭐냐면 절차적을 다른 말로 하면 좀 함수 위주의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디파이 했잖아요. 그럼 얘는 또 보세요. 얘는 스튜던트죠. 근데 얘는 외계체가 없어. 그래서 모디파이 맞죠? 아까 뭐였죠? 모디파이 NAM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그리고 student1 이렇게 하고 그리고 char 잠깐만요.
제가 시연어를 많이 오래 안 해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죄송해요. 하고 이게 되나? 잠시만요. 하고 그리고 갖고 올게요. 한 후에 얘도 이순신 장군님 오고 얘는 요거 오고 맞죠? 그리고 네임에 하면 될까요? 됐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와야겠죠. 프린트프 개명된 성명 이렇게 %s 때려주고 얘는 줄바꿈 해주고 그리고 student 점 name 해볼까요? 볼까? 얘는 안 먹네. 잠깐만요. 이거 잘못했나 보다. 맞는 것 같은데. 스튜던트 1 이순신 넣고 그리고 1 해볼까요? 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F11 일단 이순신 했고 스튜던트 1 저건 찍히는데 여기는 안 바뀌네요. 잠깐만요. 스튜던트 1 정의로 이동 pname 스튜던트 네임 그러면 안 되지. 개명된 성명 홍길동 다시 하자. PID modify age 그리고 age 네. 또 H는 HB다. 자, 나이 찍고 변경된 나이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지우고 변경된 나이
그리고 modify age 맞죠? student 1 하고 변경된 나이니까 24살 똑같이 맞죠? 24살이라고 했나요? 했죠. 그리고 변경된 나이 변경된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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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얘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 아, 원인을 찾았네요. 죄송해요. 이게 저는 편집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뭐 제가 실수했다고. 시언어를 오랜만에 해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일단은 에이지 말고 다시 좀 이름으로 해볼까요? 에이지는 좀 없어 보이니까. 자, 보죠. 어, 음. modify NAME 죄송해요. 좀 시간 끌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시연을 오랜만에 해서 몇 년 만이지? 엄청 오래됐죠? 한 16년만? 그래도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얘도 돌려볼게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자 개명된 성명 이렇게 했죠? 얘도 없대. 당연히 없겠죠.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요.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것도 짚어 드릴게요. 이렇게 파라미터의 시언어는 스트럭처 스튜던트 하면 얘가 메모리가 새로 생겨요. 복사가 돼요. 그러면 따로 놀겠죠. 제가 아까 메인에 만들었던 스튜던트 메모리 영역 그쪽하고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반영을 하려면 이 참조값, 주소값을 넘겨줘야 돼요. 내가 썼던 거. 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되네요. 홍길동, 이순신 맞죠? 아, 찾았습니다. 시언어도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근데 이어서 가면 저희가 뭘 하려고 했냐면 객체 지향은 계속 클래스를 기준으로 계속 접근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게 함수죠? 네임을 수정해주는 함수예요. 성명을 어떤 거에서 홍길동에서 이순신 장군님으로 바꿔주는 함수죠. 근데 따로 안 옵니다.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주거나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는 클래스 안에 계속 붙어 있죠. 얘가 어딜 가도 계속 이 클래스만 알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 그럼 학생 정보 중에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럼 사람이 객체를 인지할 때 그러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겠네. 찾아보겠죠? 있네. 쓰는 거죠. 어디서부터 제가 출발했죠? 제 말이? 객체를 알려주고 그 객체가 어떤 건지 알고 어떤 속성,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칠 수 있겠지 하고 객체부터 출발하잖아요. 맞죠? 객체부터. C 언어, 절차 지향이죠. 절차적 언어를 보면 얘는 구심점이 함수로 구심점이 되죠. 뭐냐면 클래스가 없으니까 스튜던트 1이라는 구조체를 넣어주고 네임도 같이 넣어줘요. 맞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 객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수를,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함수 중심적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건 절차적이에요. 근데 객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객체를 쓰고 객체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건 객체 지향적 언어인 거죠. 맞죠? 그러면 왜 도대체 이제 마지막 이거죠. 왜 도대체가 프로그램이 커지면 절차적보다 객체지향적이 좀 더 편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답이 은근히 나왔는데 객체지향적은 그 객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객체만. 그러니까 학점관리 시스템 만들다 학생, 교수, 뭐 과목, 그리고 강좌 다 객체잖아요. 클래스? 그럼 거기에 따르는 함수와 데이터가 걔네들 기준으로 묶여 있겠죠. 맞죠? 그럼 걔네만 갖다 쓰고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커져도. 객체만 클래스하고 객체만 잘 만들어 놓으면. 절차 지향적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보시면 클래스 개념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다 함수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교수, 강좌, 강의 이런 함수들이 좀 있고 구조체가 있고 그걸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함수는 이거하고 이거구나. 그럼 얘 어떻게 하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생각을 할 그 뭐죠? 생각할 그 영역들이 절차 객체지향적보다 좀 많죠. 함수 위주다 보니까 기능 위주다 보니까 기능. 그러니까 구심점을 해줄 윗단이 없잖아요. 윗단 클래스가 없잖아요. 추상화해줄 이 함수는 학생이야. 클래스는 학생이야. 학생에 대한 속성도 대충 나올 테고, 얘는 공부를 하겠지, 강의를 듣겠지. 근데 절차적으로 가면 학생에 대한 기능이 있어. 이 기능을 봐. 얘는 이걸 받아. 맞죠? 그리고 교수에 대한 기능이 있어. 이걸 받아. 교수하고 학생을 하는 거에 또 함수 또 있어. 봐봐. 또 있어, 또 있어. 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구심점은 함수있다 보니까 함수를 웬만큼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수정하기도 벅차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좀 한 중급 규모 이상 가면 이제 C 언어로 했던 분도 C++이나 C샵을 쓰면 맨 처음에 어려워 하시는데 클래스 개념 잡고 객체 하시면 절차 지향적으로 절대 안 가세요. 힘들어요. 예.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 절차적은 함수 위주로 따로따로 데이터 따로 함수 따로 그러니까 두 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 저희 머리로 써야 돼요. 많은 부분은. 근데 객체 지향적은 일단 객체만 잘 만들어 놓고 관련된 애들만 데이터하고 함수만 잘 모아 놓으면 그 클래스 객체를 쓰는 개발자들은 추상화라는 뇌 기능을 통해서 얘는 학생이니까 뭐가 있겠지? 그럼 한번 볼까? 있네. 학생의 강좌를 들으니까 강좌 안에는 학생을 넣어줘야겠지? 클래스별로 생각할 수 있잖아. 크게, 큰 묶음으로. 근데 C 언어는 파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그게 프로그램 언어적으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클래스가. 그죠? 파일로 나누고 갖다 잘 써야죠. 잘못 쓰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 쪽에서도 못 잡아주고 논리적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언어를 쓰는 거죠. 객체지향적으로 짜려면.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제를 보면서 했는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생성자도 아까 지나가면서 설명드렸죠. 클래스를 이제 메모리에 올려야 되잖아요. 쓰기 위해서 항상 메모리에 올라가야 된다 데이터가. 네? 클래스 묶음 단위로 데이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객체지향 쪽에서 new를 통해서 자 여기 new 네?
new 뒤에 이것도 함수죠. 가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생성자, 생성 어떤 걸 클래스를 생성하면 객체가 돼요. 두 번째인데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는 뭐냐면 많이 쓰는 예가 있죠. 클래스는 붕어빵의 그 동그란 거의 하나의 틀이고요. 틀. 객체는 밀가루하고 팥하고 반죽을 넣어서 구워낸 붕어빵. 클래스는 어떤 이 붕어빵이라는 형태, 비닐 무늬가 있고 꼬리, 머리, 지느러미가 있는 딱 형식. 그러면은 나오는 붕어빵은 다 모양이 똑같고 지느러미, 꼬리 있고 비닐 다 있잖아요. 그 찍어내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 나는 이런 거를 찍기 위해서 이걸 선언할 거야. 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객체는 그걸 실제로 사용하려고 붕어빵을 만든 그 붕어빵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 학생은 뭐죠? 개념이죠. 학생. 학교를 다니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학점을 따는 사람, 어떤 교수 밑에서 공부를 배우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 맞죠? 그게 학생이잖아요. 밥을 먹는 사람. 그건 사람이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학생에 특성된 건 아니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 그렇죠? 학생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학생이 딱 한 명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대학생 때 학번하고 이름 다 따로 있었고, 듣는 과목도 틀렸고, 내 친구도 같은 학과지만 교양 과목 틀리고, 다 틀리죠. 근데 학생은 학생이잖아요? 속성, 이름, 나이, 학번 다 있는데, 그거 틀리잖아요.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학번도 틀리고. 그럼 어떻게,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올려야죠. 변수를,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그게 객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나온 객체들을 메모리별로 다 따로 갖고 있는데 데이터 속성도 다 틀리죠. 근데 기능, 메소드는 학생에 대한 기능은 공통적으로 다 하죠. 맞죠? 저도 공부를 하고 제 친구도 공부를 하고 맞죠? 근데 공부하는 과목은 틀릴 수 있어. 왜냐면 그건 메모리의 객체화가 다른 데서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애. 같은 클래스인데도 전혀 달라. 그게 객체예요.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하죠. 인스턴스. 인스턴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객체예요. 실체가 된 거.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따로 객체가 따로 관리되는 애들. 각각 학생마다. 그래서 류를 해서 학생 한 명을 만들었죠. 그럼 얘가 객체가 된 거고 이 클래스 형식으로 학생이랑 한 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이 만들어졌죠. 또 한 명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뭐 해볼까요? 왜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 맞죠? 2번. 근데 이 사람은 좀 부드러웠어. 그리고 이제 1학년이래. 좀 재수를 하셨네. 이렇게. 이렇게. 그 학생 두 명이 생겼죠? 이건 메모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객체예요. 이게 클래스. 그래서 얘 찍어볼까요? 제가 같은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겟네임 있죠? 겟네임. 다른 애인데 객체적으로 보면 다른데 겟네임을 할 수 있죠? 왜냐? 얘는 22살이고 얘는 24살이니까. 근데 학생이니까 나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공통적인 속성은 클래스로 분류돼서 쓸 수 있는 거고 데이터만 틀리잖아요. 그게 객체화가 된 거고요. 그게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 클래스는 어떤 형식을 정의해서 이 클래스를 토대로 만들어진 객체는 그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을 다 쓸 수 있다. 공통적으로. 객체는 쓸 수 있지만 데이터는 틀리다. 왜냐면 나하고 내 친구는 다른 객체니까.
객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맞죠? 왜냐면 객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객체 기반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걔는 저희가 뉴는 뭐, 제가 알기로 그런 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상속을 못 받나? 아무튼. 기반은 좀 틀린 얘기인데요. 객체 기반을 안 써봐서. 객체 지향은 상속도 받고,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객체 지향적인 걸 다 쓸 수 있는. 좀 더 객체적이죠? 객체 지향적. 그래서 객체하고 클래스하고 이제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 차이. 붕어빵과 그래서 붕어빵 틀과 붕어빵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덧 1, 2, 3을 다 봤네요. 같이 맞죠? 방송을 얼마나 한 거지? 하여튼 제가 어제도 좀 일을 하고 하느라 밤을 좀 샜고 그래서 좀 여기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할 때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조금 고비가 되는 이제 갑자기 만난 객체 지향적인 내용을 갖고 다뤄봤고요. 좀 어려워요. 갑자기 만나면. 근데 이제 객체 지향은 일단 기본이 클래스로 자기가 프로그래밍 하고자 하는 그 것들의 이제 개념을 어떤 클래스로 데이터와 메소드를 선언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게 객체 지향적. 그래서 클래스를 배우고 생성자를 배우고 그리고 뉴를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코린이들의 뇌를 객체하고 클래스하고 친해지게끔 만들어 보세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자바를 배우러 오셨으니까 자바는 뭐다? 객체지향적 언어 OOPL이니까 클래스하고 객체하고 친해져야겠죠. 근데 일단 처음에 바로 들으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예전에 프로그램을 조금 배웠던 분들은 C 언어로 배우거든요. 베이직이나. 걔네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배워도 헷갈리는데 그걸 조금 배우신 분들은 더 헷갈리죠. 그래서 특수 분야, 증권, 기계 쪽, 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뭐 우주 이런 쪽, 군사 이런 쪽 빼고는 요즘은 다 객체지향 쪽으로 많이 돌아섰죠. 왜냐면 워낙 빨리 바뀌고 관련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객체를 묶어서 관계를 둬서 얘가 얘의 함수를 호출해서 구현을 해보자. 좀 큰 시스템을. 그래서 객체를 묶어서 하는 거죠. 객체를 만들어주는 형식의 정의는 클래스인 거고, 붕어빵 틀. 생성자는 new하고 객체 만들기 전에 그 new하고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함수.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3일차인데 지금 5회 됐고요. 오늘은 객체 지향, 절차 지향이 어떻게 다르고 왜 필요한지 객체 지향이 그리고 클래스하고 객체의 관계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파라미터, 인자, 아규먼트가 뭔지도 짚어드렸죠.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상속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추상화도 나올 거고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용어도 많이 나올 거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포함 관계, 의존 관계, 그리고 통합 모델링 언어인 UML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건데 제가 하나하나씩 오늘처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영상은 편집은 안 해요. 그리고 라이브를 따서 하는 것도 녹화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시연하면서 조금은 약간 헷갈려 했죠. 근데 현업 개발자 분들도 언어 4, 5개 하시는 분들도
이것저것 쓰시다 보면 오래 안 쓴 거는 헷갈려 하세요. 근데 그게 개발자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언어가 나오면 그걸 빠르게 학습해서 쓰고 또 잊혀지고 또 쓰려면 다시 또 기억을 되살리고 리서치를 하고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일부러 편집은 안 할게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런 것도 보시면 아, 저렇게 진짜 하네. 그럼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실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결국은 원인을 찾아서 고쳤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역으로 보세요. 예. 그럼 일단 오늘 소통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엔 드디어 이거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나? 저만 기다리나? 짜잔. 아 이것도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스페셜 클래스 코딩 4일차에 갑자기 틀린 그림 찾기 소스 같이 보고 테트리스 소스 그리고 소통 마무리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쓰는 코드나 이런 것들은 일단 제가 거의 다 짠 거예요. 복잡한 건 좀 오픈소스, 아주 기본만 짜있는 오픈소스를 튜닝한 거고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짠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제 코드 스타일도 볼 수 있고, 뭐, 아까처럼 좀 버벅대는 것도 리얼로 볼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걸 극복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약간 좀 벗어나는 거예요, 주제를.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이것도 신기하거든요. 테트리스, 여태까지 본 테트리스하고는 조금, 이거 뭐야? 아마 이러실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소통은 마치고, 맨날 하는 말이지만 계속 조금씩 정진하시면 성과가 조금씩 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한 번 할 땐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옆에서 누가 주먹을 날려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하시면 다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보다 평균 IQ가 거의 세계적으로 1등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럼 코린이들 코소년이 될 때까지 계속 강좌는 소통은 이어갈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안녕.